다혈관 질환 아무래도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혈관 질환 예방법 첫 번째는요. 조기 발견이 관건입니다. 동맥경화를 주의하라 나왔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다혈관 질환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쨌든 동맥경화증이니까 이걸 조기 발견하고 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위험인자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위험인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고혈압, 아까 계속 나왔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인데 아무리 일찍 관리를 시작해도 너무 일찍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년 남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다혈관 질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 다른 데서도 한 군데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데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꼭 하셔서 한 군데 문제가 있으면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 동맥이 한 아까 또 얘기 나왔지만 80% 막힐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굉장히 진행된 다음에 다 증상이 나타나니까 뭐 방심할 수 있는데 일도는 있는데 특히 이제 특별한 경우 이제 굉장히 그 손발이 그러니까 저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말고요. 네네. 양쪽 팔을 또는 양쪽 다리의 온도가 차이가 심하게 난다. 차이가 있어요. 또는 양쪽 팔이라든가 양쪽 다리의 혈압이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라든가 아까 그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갑자기 운동하는 건 활동할 때 가슴이 막 통증이 오거나 한쪽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 같은 또는 언어 마비가 오는 것 같은 요렇게 왔다 간다든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정기 검사 게을리하면 안 되겠고요. 아울러서 생활 습관 교정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걸 것 같아요. 숨이 차오를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시고 근력을 되찾게 되면 근력 운동을 추가하라. 예, 오 교수님. 예, 예방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 또 이 다혈관 질환이 걸리셨던 분들은 이 운동하다 또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해서 오히려 운동을 또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운동을 하고 나면은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오히려 다시 재발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면은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동맥경화 질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적당히 갖고 계시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몸의 대사 반응도 좋아져서 방금 전에 말씀 대사증후군의 각 요소들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자칫 재발하는 걸 또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추운 겨울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겠죠. 그렇죠. 갑자기 더운데 네. 갑자기 추운데 그렇죠. 나가시거나 이럴 때는 워밍업이라고 해서 몸을 좀 데우신 다음에 나가서 운동하시길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쯤 되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50대 초반인데 아이가 10살, 7살이거든요. 이쯤 되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박민규 트레이너님 어디 가시죠? 나와주세요. 운동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운동일까요? 네.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근력 운동 두 가지를 추가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니업이라는 동작이고요. 골반 앞에 손을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번갈아서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올려쳐서 니업이라고? 네, 맞습니다. 아, 이 동작은 허벅지 그리고 고관절, 복근 근력 운동이 되고 뒤쪽으로는 스트레칭 효과가 있습니다. 네, 10개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세 좋으시네요. 여섯, 일곱, 여덟. 하다 보니까 자꾸 손을 내리려고. 그렇죠. 그러고 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높이를 조절해 높이를. 하시면 돼요. 아유, 네. 네. 괜찮죠? 네. 이제 몸에 좀 피가 도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스쿼트. 스쿼트요? 스트레치라는 동작인데 네. 스쿼트 자세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랑 마주보고 해볼까요? 네. 어깨 넓이로 발을 해주시고 내려가면서 스쿼트. 스쿼트. 올라오면서 종아리를 쥐어짜면서 이거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까치발을 하네요. 네, 2, 3cm 정도만 올려주시면 돼요, 뒤꿈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스쿼트, 종아리. 혹시 쉽지 않으니까 어르신들 할 때는 의자를 잡고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겠네요. 굉장히 넘어지면 안 좋은 네네, 방법입니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네, 3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하나, 아유. 네, 아유. 다시. 둘,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유. 자, 라스트. 오케이. 네. 종아리가 탱탱해지는 거. 네, 맞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의 부종을 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잘 배워봤습니다. 예. 틈틈이 또 집안에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다혈관 질환 예방법. 그 다음은 자신의 혈관 수치를 제대로 알아라.
혈관 수치? 제가 뭐 몸무게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혈관 수치는 뭐예요, 고 교수님? 1인치? 예, 실제로 그 자신의 그 혈압이라든지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고혈압이 140, 수축기 140, 이항기 90 이상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수축기 130, 이항기 80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혈당은 정상이 공복 시에 100 미만이 되겠고요. 126 이상인 경우는 이제 당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동맥경화에 굉장히 안 좋은 나쁜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은 특히 7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고 네. 위험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꾸준히 이제 혈압일지 혈당일지 쓰면서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관리할 게 하나 더 있죠. 아까도 관리하라고 늘 강조하셨는데 뱃살 빼는 것도 좋지만 요요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뱃살 얘기 나오니까 제가 말을 더듬네요. 이거 빼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요요는 더 위험하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 뱃살이 많으면 몸 안에 염증도 심해지고 혈관 염증도 심해지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오니까 동맥경화가 악화되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지만 우리가 살 뺄 때 또 살이 빼고 나서 살이 이전보다 더 찌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살을 빼고 나서 이때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보통은 살을 빨리 빼고 요요 현상이 오면 근육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빠진 살이 근육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지방으로 보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더 심해지고 아이고야.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안 겪도록 살 빼는 과정에서 근육을 잘 유지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서 그 요요 현상을 예방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 만큼 이제 요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또 뒤따릅니다. 한번 볼게요.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려면 한식을 즐겨라.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이게 HDL 콜레스테롤 약간은 좀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콜레스테롤에는 한식이 비교적 당연히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HDL이라는 것은 HDL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는 계실 텐데 네.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이란 지방을 HDL이라는 차에 싣고서는 얘가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LDL이라는 그 차에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얘는 다 이제 어디다가 보내주는 콜레스테롤이고 HDL이라는 건 청소차여서 한마디로 HDL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혈관 안에 녹아있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청소되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많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이 HDL이라는 이 분자를 이런 입자를 갖다 많이 만들려면 사실은 운동이 제일 좋고요. 운동이 제일 좋고 소식 또는 이런 섬유소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한식이 더 도움이 되고 한식을 통해서 이런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옛날보다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뭐냐면 우리 설탕, 과당, 음료, 과일 주스 이런 걸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비만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 혈관 건강에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기름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어떤 분은 남을 드시는데 건강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참기름 잔뜩 부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일랑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건강과 관련된 몇 가지 요소들을 잘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잘 가려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만큼이나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라. 잘 자야지 혈관도 건강해지나요, 교수님? 요즘 수면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시는 분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혈관 질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복부 비만, 고지혈증, 혈압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야 되고 밤늦게 뭐 스마트폰 보면서 블루라이트에 많이 노출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고 주변 환경에 너무 밝지 않게 하면서 잠을 잘 만들어내는 거는 현대인이 갖고 있는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다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